바로 이어서 다음 두 번째 발제, 농을 중심에 둔 체제 전환, 기후정의 동맹의 최효정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후정의 동맹 최효정입니다. 예. 어떤 그 노래를 들을 때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목소리를 타인의 목소리로 들을 때 굉장히 이제 울컥하면서 감동이 일어나는데 조금 전에 시간이 저한테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기후정의 동맹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오늘의 교육이라는 교육운동 담론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농업 세션인데 이제 이 광고가 나가고 나서 그런 질문을 왜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당신이 왜 거기서 나오느냐? 인데 노동도 아니고 뭐 교육도 아니고 기후 정의 분야가 아닌 이제 농업 분야 세션에서 이름이 좀 낯설고 맞는 자리인가 뭐 그런 질문도 들었고 사실 저도 이 질문을 이제 처음에 던졌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맥락을 조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체제 전환 이 포럼 운동 포럼은 그러니까 그냥 몇 명이서 만든 준비 단위에서 그 적합한 사람을 이렇게 섭외해서 만드는 포럼 자리가 아니라 조직위를 구성하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조직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실 터인데 그 조직위 회의에서 어떤 이제 이 포럼과 의제가 필요한지를 같이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뭐 세션별로 나누어서 또 적임자를 찾아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조직위 회의 때 여기 옆에 계신 연원님께서 처음에는 원래 이 농업 분야가 없었어요. 근데 체제를 바꾸자라고 하면서 농업을 빼놓는 거는 농체제 전환 없는 체제 전환이 있을 수 있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가 또 너무 감동을 받은 나머지 옆에서 저도 이제 막 박수를 쳤던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직팀에서 연락이 와서 혹시 발제를 해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서 그때도 저는 좀 저하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농촌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농사도 짓고 있지만 농민 운동을 뭐 했던 것도 아니고 농촌 전문가도 아니어서 적임자일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있어서 일단 그냥 준비 회의를 들어가 볼게요라고 했는데 또 옆에 계신 연원님께서 막 꾸중을 하셨어요. 이제 전문가들의 자리가 아니라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하는 자리인데 맨날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이제 이 마당이 되니까 당신은 빠지느냐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연어님의 또 시간이 하실 이야기가 많으시고 네. 그래서 앞에서 다 한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서포트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할 것인데요. 항상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체제 전환 운동 속에서도 그렇고 농이라고 하는 주제가 주변화되거나 부수화되거나 후면에 미루어져 왔던 것들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사회 운동 전체 속에서도 노동 운동도 되게 소수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치명적으로 약화되거나 뒤에 좀 쇠퇴해 있는 것이 이제 농민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농촌 의제, 뭐 농민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하는데 등장할 때마다 항상 파편화되어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막 기후 위기 때 등장하고, 막 식량 위기다 할 때도 등장하고, 네, 발전소 문제가 등장할 때도 있고, 뭐 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등장할 때도 있고, 수자원 가뭄이 막 심해서 이런 문제로 등장할 때도 있고, 송전탑 발전소 문제로 이제 등장할 때도 있는데 사실 다 농촌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농민의 문제고 농촌의 문제인데 그거를 함께 묶어서 농의 문제라고는 우리가 같이 이제 설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농체제라고 하는 이제 이 틀로서 볼 때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자본의 식민지로서 포획되어 있는지를 총체적이고 전체적인 관점 속에서 이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발제를 맡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양 측면에서 조금 메시지를 드리면서 호소를 하고 싶었어요. 체제 전환을 하고 있는 이제 다른 부분의 동지들한테 농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체제 전환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왜 반드시 우리가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올해 농민 운동을 해 오신 또 동지들에게는 이 농민 운동을 체제 전환 운동으로서 이제 이 생각해 보자 저항하는 농민 운동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이제 갖고 있었던 사실은 그 내재되어 있었던 급진성이고 역사적으로도 농민운동이 굉장히 선두에 서서
항상 이렇게 전개를 해왔어요. 뭐 동학혁명도 농민운동이었고 반세계화 투쟁에서도 농민운동이 가장 앞장서서 반 WTO, 반 FTA 투쟁을 전개해왔기도 한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체제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농민운동이 앞장서서 또 중심에서 체제 전환을 선도해가고 방향을 좀 제시하자라고 하는 그런 또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같이 고민해 보자고. 근데 지금 이제 이 약간 이 공경이 처해 있어요. 되게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농촌 문제, 농민 문제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단순하지가 않은데 여전히 이제 도시에 사는 이제 활동가들이나 다른 운동 분야에서는 이렇게 정보 자체가 작고 그 동안에 변화해간 농촌 사회의 내부 변동 있잖아요. 공간적, 시간적 변동, 계급 구성의 변동들이 잘 알려져 있지가 않은 상황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이는 허구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이제 농민 문제, 농촌 문제에서도 이제 나타나거든요. 농업법원에서도 나타나서 이 장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조금 다루었어요. 이런 공경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가 이제 그 농촌의 성격 자체가 변해서 농촌에 지금 가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농촌 했을 때 떠올리는 표상으로서의 농촌을 아마 보기 힘드실 거예요. 연원님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이미 이제 도시화된 농촌하고 다 섞여 버려 있고 그다음에 가다가 보면은 뭐 물류센터가 나타나고 가다가 보면 시멘트 공장이 나타나고 막 가다가 보면은 비료 야적장이 나타나고 막 이런 식으로 농촌 공간이 많이 이제 재편되었고 계급성도 마찬가지 이제 지주대 뭐 농노 아니면 대농대 소농 이 관계 사이를 가로지르는 또 많은 이제 농촌 사회의 주체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요즘 농민들이 다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돼요. 도시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마찬가지인 처지여서 전업농 또는 농민이라고 우리가 정형화한 그런 또 이 상을 또 찾기는 힘든 그런 면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도농 간의 갈등도 사실은 이제 농촌에 사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과 같은 혐오와 적대 정치가 나타날 때 분노와 이제 이런 것들이 정당한 방향으로 이렇게 터뜨려지지 않을 때는 사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분열하거나 갈등하는 모습으로 해야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도농 갈등이고요. 이 귀촌에 이제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낙오형 귀촌과 또는 이제 이 전원 생활을 찾아서 이제 오는 그런 귀촌이 있는데 가끔 저는 이렇게 농촌에 보면 엄청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또는 택지 개발을 해서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이주해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동떨어진 풍경을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어제 주거권 이제 그 발표를 할 때 타워 팰리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룡마을의 이 단지 비교처가 농촌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재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그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정착민처럼 이게 경계를 나누어서 되게 이제 부촌인 어떤 농촌과 그렇지 않은 이렇게 가난한 농민들의 거주지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 같이 이제 합산이 되어서 외지인에 대한 어떤 또 적대감이나 불신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금의 상황은 이게 그냥 사소한 에피소드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거 재작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 간다고 하니까 그 세탁소 주인이 저한테 저 8년을 살았는데 서울 가시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쎄했어요. 진짜 쎄했거든요. 이렇게 살아도 또 이제 떠날 사람으로 또 위치 지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인제는 그렇게 많이 이제 그런 배타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이런 이제 적대감이나 이제 그 호구의 분할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심화될 때는 언제든지 또 그러니까 그냥 외지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이제 다른 존재, 그러니까 타자화되는 분절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반대하는 기후 정책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모습도 이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재생에너지 전환은 누구나 찬성하지만 현지에서 이제 태양광 난개발에 저항하는 농민들의 저항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유럽에서는 지금 이제 유럽 EU 환경 정책에 이제 반대하면서 그 자동차세 보조금 삭감이라든지 이런 이게
이것들이 이제 농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라고 항의하면서 격렬한 이제 농민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당신들이 지불해야 될 것을 우리한테 왜 이제 비용을 전가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타당한 문제고 이건 노동자들이 지구의 이 종말을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달 후에 이제 실직과 이 임금이 없어질 것을 걱정한다라고 하는 그 요구만큼이나 농민들도 지금 당장에 이제 이 농업이 망가지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한 절망감이 피부로는 훨씬 더 와닿고 있는 게 맞고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러면은 이 석유 농업을 계속 어떻게 보조금을 통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은 맞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또 개입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후정의 운동도 사실 이제 에너지 전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농촌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고민해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에너지 전환도 여전히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가 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송전탑 발전소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지만 이것을 농촌과 농민을 어떻게 이제 그러면은 재구성하고 관계 맺을 것인지 농촌이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다시 이제 창조할 것인지에 대한 방식으로는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절의 지점들을 이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 이제 공경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연어님이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역사적인 전개 과정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거기에 좀 보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하나의 체제가 아니고 계속 이제 변화해 왔잖아요. 뭐 포드주의에서 그다음에 이제 또 변화해갖고 초기 자본주의가 다르고 지금 신자유주의 체제가 이제 다르듯이 농촌 체제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자본주의 체제가 축적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계속해서 변신할 때마다 그에 맞춰서 하부에 있는 이제 농촌 체제도 계속 이제 변형을 시켜 왔어요. 그 과정들이 다 이제 또 자본의 농을 포획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는데. 그 삼농을 포획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저는 삼농을 포획한 삼자가 있다, 세계 자본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드리는데 첫 번째가 이제 화석 자본이고 그 다음에 생명 자본. 생명 자본은 이제 거대 농식품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농식품 자본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 자본이라고 했냐면 농식품 자본이 사실 이제 유전자 뭐 정보부터 시작해서 사료, 운송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명 자본이라고 저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획의 어떤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 금융자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제문에서는 금융자본이 지금 이 금융공학적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농을 포획하는가를 좀 길게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다루었는데 이게 역사적 시기로도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45년 이후에 이제 석유농업이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어요. 기계화로 이제 대표되는 거고 뭐 석유화학이 그 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품들이 농업에 다 이제 대거 진출을 하게 됐죠. 농약이라든지 뭐 살충제 또 비료에 의존하고 트랙터로 대표되는 그런 이제 기계화된 농업들이 다 이제 화석 자본에 포획된 석유 농업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70년대부터 서구에서는 한국에서는 90년대부터 생명 자본에 포획된 농업의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거는 이제 그 수직 통합 체계로 이렇게 나타나요. 거대 식품 자본이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처음부터 뭐 종자부터 그다음에 유전공학부터 유통과 판매까지를 다 장악하고 있고 거기에 생산자 농민을 이제 맨 하위에 이제 배치시키는 그런 방식의 이제 이 수직 통합 체계가 이 생명 자본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2000년대부터 이제 본격화된 것이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부동산과 주택으로 몰려있던 투기 자본들이 대거 이제 농업 분야로 식량 분야 그다음에 뭐 자연 자본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 자체를 금융화하면서 포획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금융 자본에 포획된 농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90년대까지의 과정에는 농민운동도 되게 격렬하게 이제 대응을 해왔고 이제 많이 공론화가 되어 있는데 2000년대 들어서서 이제 후반부터 생겨났던 이 금융에 포획된 농업의 문제는 되게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문제에서 지금 핵심에 이 부채 종속이 있고 이제 금융화의 하나가 이제 부채 종속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자연은 자체를 자본화하는 이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식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자본의 방식이 자연을 무가치화하거나 저가치화했다고 하는, 그래서 시장 가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금융 자본이 농을 포획하는 방식은 재가치화하고 아주 높은 가치를 이제 부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상품화하고 금융화가 좀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발제문에 이제 이렇게 제시한 예처럼 예를 들어서 물을, 이게 공유제잖아요. 물을 누구의 것도 아닌 물을 생수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이제 상품화라고 한다면, 물이라고 하는 자체를, 그러니까 수자원 자체를 자산으로 만들어서 그걸 증권화한 다음에 되게 상징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이 판매하는 것, 그 금융 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이제 금융화인데, 지금 이제 농에 대한 포획 그리고 자연에 대한 포획에서 이 금융적 수단을 통한 포획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농민의 문제, 농민 당사자 운동이 아니라 체제 전환 운동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하고 이 저항해 나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응하는 이제 관점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 자본의 관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치가 없던 것들을 가치를 부여해 가지고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자산들을 이제 계속 부풀려 나가는 걸, 그래서 자본의 팽창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라면, 자유주의적 관점은 이것을 네, 여기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이제 농민들이나 농촌 지역을 어떻게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관점에서 바라본다든지, 또는 문제를 쪼개어서 계속 파편화시켜서 등장을 시켜요. 뭐 그러면 이제 이 화학 비료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유기질 비료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그다음 식품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은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해썹이라든지 뭐 친환경 인증제를 통해서 뭐 해결을 한다든지, 뭐 그런. 그다음에 씨앗, 기후 위기 시대에 이제 또 이 씨앗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씨앗 은행을 이제 스발바르에 있는 그 종자 은행을 통해서 이제 봉안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인데, 사실 그 씨앗 은행도 완전히 이렇게 대지로부터 도려내어 가지고 아무런 맥락 없이 그 씨앗이라고 하는 데이터와 물질 자체만 거기 이제 보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이제 분리시키고 파편화시키고, 특히 거기에 이제 사유화시켜서 이제 이거를 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자유주의적 관점의 대표적인 이제 경향들이고, 기후정의 운동이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연대의 관점을 가지고 계속 이제 해왔죠. 농민들이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 농촌을 파괴하는 난개발 정책에 저항할 때 기후정의 운동 함께 이제 결합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과 농업의 정의로운 전환은 함께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 드러내고 연대 운동으로 이제 만들어 내 왔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인 대안들도 연원님께서 많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농 중심의 체제 전환 운동 또는 체제 전환 운동으로서의 이제 이 농민 운동은 어떻게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왜 중요한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자본이 어떤 지배의 근거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주거도 마찬가지듯이 농에 대한 이거를 장악한다는 것, 식량과 생명을 이 독점하고 장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드는 권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음 체제로 가려고 하면 현재의 지배 체제를 해체하고 무너뜨리고만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놔두고 다른 대안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붙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자본의 지배 체제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이제 축적해서 계속 이제 수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농의 금융 포획을 전면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사회로 간다고 할 때 새로운 어떤 사회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너무 싫다도 이제 하나의 동기가 되지만, 아 나는 이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 다음 사회에 대한 어떤 상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농을 좀 중심에 놓자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생활 양식들을
뭐 제국적 생활 양식이라고 한다면 도시적 생활 양식과 북반구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생활 양식,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불평등을 양산하는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그 생활 양식의 대항 개념으로서 농생태적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상상을 하면서 더 구체화시켜 보자라고 하는 면이 또 그런 제안 하나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식량의 생산지로서만 좀 주목하지 말자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고민이 이제 농촌에 살면서 있는데, 여기 굉장히 큰 생태적 가치가 있고 또 문화적 가치가 있는데 계속 식량 생산지로서만 이제 규정하는 거는 역시 그것도 자본의 관점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본의 언어와 서사를 어떻게 주어를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좀 고민들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곡물 자체, 뭐 과일 자체, 그러니까 결과물 자체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뭐 채종부터 파종까지 이 또 여러 가지 이제 작물을 기르고 재배하는 기술, 그걸 먹거리로 또 만드는 기술, 그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또 조정하고 분배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역사적인 맥락을 가진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 있는 어떤 보고와 같은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주목들은 굉장히 좀 사라지고 자꾸 식량 안보의 이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농이라고 하는 것들을 체제 전환 운동 속에 이제 갖고 왔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어요. 근데 주체가 있느냐? 이거 항상 운동을 굉장히 이게 소심하게 만드는 질문인데, 주체가 있느냐라고 이제 묻는데, 그래서 이제 당사자 운동으로 농민 운동을 자리매김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이제 문제로, 우리 모두의 운동으로 만들어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어제 이제 첫 번째 세션을 들으면서 그 구호가 너무 많이 와닿았거든요. 바꿔봤어요. 내놔라 공공토지, 팔지 마 공공의 농지, 늘려라 농민의 권리. 그래서 이 가로지르기 세션이고, 이제 이 자리에서 모든 이제 부문들의 운동들을 같이 마주할 때 사실 이 구호가 어떤 한 부문 운동의 구호가 아니라 체제 전환은 이제 모든 이제 체제 전환 운동의 구호로 같이 이제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사회보호령 같은 이제 주택에 대한 사회보호령처럼 농지에 대한 사회보호령도 이제 필요하고, 내셔널 크러스트 운동 같은 것도 이제 있어 왔는데 다시 이제 복구해서 할 수도 있고, 부채 종속에 대한 부채 파업과 금융 파업, 반금융 운동도 농민 운동에서 이거를 중심에 또 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 WTO 반 FTA 운동도 다시 이제 불씨를 붙여서 점화하고 전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실패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기후정의 운동에서는 자주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거든요. 누가 집에 불을 지르고 있는데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방화범을 잡아야 되잖아요. 불 지르는 자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방화범은 놔두고 계속 이제 막 집만 단속하면 안 되듯이, 지금 이제 이 농에 포획된, 그러니까 자본에 포획된 농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계속 도둑질을 해가는데, 이 도둑놈을 잡지 않고 엉뚱한 것만 이제 해서는 안 되듯이, 그 도둑이 누구냐고 하면은 반다나 시바는 WTO, FTA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둑을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민운동은 사실 모든 저항운동의 요람이다라고 제가 정롱님한테 주체가 있냐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저항운동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고 길을 찾아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농을 중심으로 한 체제전환 운동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분들이 이 세션에 가지는 관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기후 위기 또는 기후정의 운동을 시작하면서 생태적인 어떤 전환, 이 사회의 모습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농업, 농민, 농촌으로 관심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그런 과정,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따가 더 많은 토론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이어서